자, 이제 2주의 채용 기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번 주가 뭐 채용 공고가 엄청나게 많이 뜨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준비한 기업들을 또 보고서 채용 사이트를 조금 들어가서 보면서 추가적으로 이런 기업들도 있다는 걸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보니까 나중에 막 그 방송 끝날 때 접속해가지고 막 그거만 얻어가신 분들 계시는데 라이브로 보신 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되는 부분들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실시간으로도 채용 사이트를 보면서 이런 데를 조금 봐라 이런 걸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영아진흥위원회 같은 경우가 지금 채용 공고가 떴어요. 이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지금 보면은 그 문화예술 컨텐츠 이런 쪽 관련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요 뭔가 이제 급여가 많지는 않아요 상대적으로. 대신에 이제 뭐 워라밸이라든지 아니면은 조직 문화가 상대적으로 좀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은 편이라 그러니까 영아진흥위원회 같은 경우는 좀 한번 좀 보시면은 도움이 좀 많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해서 좀 가져오게 됐어요. 두 번째는 안산도시개발인데 여기는 이제 공공기관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준공공기관이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이제 안산시하고요 삼천리라고 하는 에너지 회사에서 같이 공동 출자해서 만든 회사거든요. 되게 괜찮아요. 삼천리 같은 경우도 자전거가 아니고 에너지 회사거든요. 여기 돈 진짜 많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관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지역 기반한 기관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데 같은 경우 좀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지금 전환율도 정규 전환형 인턴인데 90% 정도 되거든요. 90%면은 거의 웬만하면 결격 사유 아니면은 웬만하면 전환이 거의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아마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안산도시개발 같은 경우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 좀 찾아 쓰시면은 남들하고 좀 많이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연봉도 적은 편도 아니고 그죠? 이런 것들이 워라밸도 괜찮고 생각보다 좋은 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기업 같은 경우를 좀 볼게요. 사기업은 특히 이제 상반기에 증권회사가 좀 많이 뜨다가 최근에는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도 수시 채용이 좀 많이 올라오고요, 그죠? 지금 미래에셋생명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자산운용 쪽이랑 계리 쪽에서 각각 뽑고 있는데 초봉에 4천 중반 정도 되니까 돈을 되게 많이 주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사라고 하면은 뭔가 보험 영업을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 보험 영업이 아니라 이런 보험 설계사들을 관리하는 관리직 포지션을 보통 뽑거든요. 보험회사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시 채용을 자주 하는 회사들이 제가 여러 개 말씀을 드렸는데 저런 걸 말씀드렸어요. 그 뭐 매트라이프라든지 AI라든지 악사라든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수시 채용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제 이공계 공고들도 같이 말씀드릴 거예요. 인문계랑 이공계를 말씀을 같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기업하고 사기업도 같이 말씀드리니까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미쓰비시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수시 채용이 공고가 떠 있고요. 연봉도 한 4천 정도 되고 업무 강도가 조금 있는 편이긴 합니다. 왜냐면 여기가 엘리베이터 영업 쪽이다 보니까 클라이언트가 그러니까 시공사, 건설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터프한 업종이 있다 보니까 업무 강도가 조금 있는 편이고, 그러니까 일본계 회사들이요, 좀 상대적으로 관료제적인 막 그런 좀 보수적인 문화가 좀 다 있긴 해요. 3M도 그렇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본 회사는 좀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미쓰비시 엘리베이터도 조직 문화 좀 그런 게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여의도 쪽에서 근무를 하고 급여도 좀 적은 편도 아니고, 그죠? 여기 같은 경우는 좀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을 많이 못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해서 제가 가져오게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미쓰비시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 업계 같은 경우는 뭐 현대 엘리베이터도 있고 오티스도 있고 뭐 티센그룹도 있고 뭐 이직할 수 있는 회사들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한번 보시면은 좀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SPC GFS라는 회사가 있어요. SPC는 들어봤는데 아마 GFS는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여기가 이제 SPC 쪽의 물류회사예요. 물류 쪽 계열사. 그죠? 여기 채용 연계형 이제 인턴이 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 인문계 포지션부터 이제 구매 파트 다 이런 쪽도 있으니까요. 여기는 좀 한번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잘 보셔야 될 게 향후에 커지기가 되게 좋은 산업이 물류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냐면은 오프라인에서 결국엔 이제 이거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 게 빠르게 이제 오기는 했지만, 그죠? 코로나19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물건을 사러 가거나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채용 시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오프라인으로 사람들이 많이 안 돌아다니니까, 그리고 이제 위생에 대한 그 관심도가 커지니까 반대적으로 어려워진 쪽도 있고요. 잘 나가는 쪽도 있고요. 물류 자격증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은 필수라고 붙여놓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다고 해가지고 일을 잘하거나 그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대라고 얘기를 하죠. 필수는 아니거든요. 그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오프라인에 사람들이 돌아가는 부분 좀 적어지고 위생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좀 되고 있으니까 제약회사라든지 바이오 쪽에 수요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IT 서비스 쪽에 대한 수요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게 배달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물류회사들이 채용을 수시 채용으로 되게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류 쪽 같은 경우는 한번 좀 꼼꼼하게 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SPC GFS라는 회사를 갖고 오게 됐어요. 그리고 팜스코 푸드라는 회사는요, 여기 팜스코라는 회사의 계열사인데, 그러니까 팜스코는 한인그룹 계열사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한인그룹 계열사가 복지도 괜찮은 편이고, 그러니까 이런 쪽 같은 경우가 이제 경력사, 여기 이제 식자재 쪽 좀 많이 하는데, 뭐 소세지라든지 햄이라든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쪽 하다가 나중에 뭐 아워홈이나 아니면은 CA 프리쉐이라든지 아니면 동원 홈푸드라든지 뭐 이런 인접 영역 쪽으로 점핑 하기가 좀 괜찮으니까, 팜스코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할인그룹이 생각보다 회사가 커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STX 페노션이라는 회사까지도 인수했었고, 그죠? 매출 규모가 상당히 큰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식품 쪽에서 좀 잘 성장이 나가고 있어서 좀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지솔이라는 회사는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대졸 포지션 같은 경우는 물류관리직 쪽에서 지금 뽑고 있고요. 회계 쪽도 지금 포지션을 뽑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죠? 연봉 같은 경우는 4천 정도 됩니다. 그죠?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물류 쪽 시장은 상당히 향후에 이제 커질 수 있는 시장이라고요. 근데 이제 커진다는 게 무한정 계속 커지는 게 아니라 또 뭔가 시장의 변화가 발생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시점 봤을 때 뭐 향후 뭐 1, 2년 정도에는 계속해서 물류 쪽에서, 왜냐면 예전에는 물류회사라고 하면은 뭐 국내에서 큰 물류회사라고 하면은 뭐 그 글로비스라든지 아니면 뭐 판토스 아니면 뭐 삼성로지스 막 이런 쪽만 많이 떴는데, 올해 상반기에 제가 또 채용 공고 본 거 만들어 지금 또 보면은 판토스 같은 경우는 인턴십도 떠 있고요. 제가 본 게 올해 뭐 오뚜기 물류 같은 경우는 채용을 했었었고, 대상 쪽에서 물류가 떴었었고, 그러니까 이거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서 예전에는 물류 포지션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물류 회사들 같은 경우도 공고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로지솔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외국계 회사 중에서 물류 쪽을 하고 있는 뭐 페덱스라든지 아니 UPS라든지 이런 쪽과 DHL 글로벌 포워딩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좀 잘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막 이쪽 업종이 좋다고 얘기하면서 이쪽 업종에는 어떤 회사들인지 쭉쭉쭉쭉쭉쭉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메인 산업을 잡으셔야 이쪽 산업에서는 어떤 회사가 있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었을 때 채용 공고 봤을 때 여기 물류회사네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은 공고들이 되게 많이 떴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또 뭐 하는 회사지 날려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넘어가는 쪽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메인 산업을 좀 잡으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는 업무 강도 대비해서 급여가 괜찮은 편이고, 그죠? 그러니까 물류회사라고 하면 또 힘들다 얘기를 많이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있어요. 외국계 회사 쪽에서 SCM 포지션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외국계 회사 같은 경우는 한국에 공장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뭐 세일즈를 해가지고 뭐 주문에 대한 수량이 들어오면은 본사 쪽에 연락해가지고 여러분 토익 시험에서 봤던 인보이스 보내가지고 물건 언제까지 보내주세요, 뭐 선적하고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한 게 많아서 외국계 회사들이 생각보다 SCM 포지션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외국계는 영어를 잘해야 되나 얘기하는데요. 그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잡 디스크립션에 써 있어요. 뭐 플루언트 인 잉글리시 혹은 뭐 네이티브 스피커.
그러니까 네이티브 스피커라고 적혀 있으면 정말 잘해야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플루언트 잉글리시 정도면은 그냥 어느 정도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이면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영어 쓴다고 해도 외국계 가도야 전화하고 이메일 하는 것밖에 없어요. 실제로 만나가지고 외국인이랑 대화할 일은 별로 없고요. 뭐 물론 그 외국계 갔을 때 임원이 있으면은 뭐 얘기할 수 있긴 하겠지만 크게 뭐 어려운 단어 많이 쓰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페스라웨라는 회사가 여기가 네페스라는 반도체 쪽 회사의 계열사인데요. 아마 또 삼성전자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고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를 목표로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여기 같은 거 좀 써가지고 경험 쌓으면서 또 삼성전자 같은 데를 조금 도전해 보는 것도 좋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뭐 앵커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매그나칩 반도체, 뭐 스태치칩 반도체, 그죠? 여기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채용 공고가 되게 많이 수시로 올라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데를 다니면서 중고 신입 전략을 쓰는 것도 그럼 실제로 면접 갔을 때 할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맨날 보면은 반도체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반도체 관련돼서 직접적인 전공이 아닌데 반도체 8대 공정 관련된 교육은 들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실무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은 하셔야 된다는 거죠. 회사가 여러분들을 뽑아야 될 이유를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뭔가 들어가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뭐 저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는 뽑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가져온 회사라서 네페스라이라는 회사는 한번 좀 보시면은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 HCN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마 그 집에서 케이블 TV 같은 거 볼 때 아마 뭐 그 집에 광고 전단지 같은 것도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여기 같은 경우가 뭐 엔지니어 포지션도 뽑고요. 그 다음에 뭐 사이니지 쪽에서 기획 디자인 쪽 포지션 뽑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니지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TV 같은 거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면 거기서 광고 나오고 뭐 영상 나오고 그런 게 사이니지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특이한 게 이쪽 같은 경우 이번에 뭐 디자인 쪽 포지션들도 여기서 뽑으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것도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좀 잘 보세요. 여기 같은 경우도 현대백화점 계열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잘 보셔가지고 좀 찾으시면은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서서교학 여기는 이제 언어 우대자를 조금 수시 채용을 자주 합니다. 연봉도 높아요. 4,500. 그죠? 여기를 제가 가져오게 됐던 이유가 특히 이제 인문계 학생들이 쓸 데가 없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이런 데를 좀 잘 찾아내셔야 돼요. 이제 그랬을 때 괜찮은 기업들을 볼 수 있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내가 갖고 있는 전공이라든지 그러니까 내 경쟁력이 어떤 산업 쪽에 조금 유리하고 그리고 어떤 쪽에 공고들이 많이 뜨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언어를 좀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라인 플러스 쪽에서 지금 채용 공고들이 수시로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게임 회사에서 뭐 현지 글로벌 퍼블리싱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내가 어떤 업종이 유리한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이런 데 가고 싶다고만 생각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아시겠죠? 그죠?